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달 들어 수출이 반도체 부진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24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30% 가까이 줄었고 석유 제품과 자동차 부품 수출 역시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달 수출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할 가능성이 크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수출은 9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를 적극 제기할 예정인데 일본은 여전히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 시간은 아직 확정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경쟁자들과 두 자릿수 지지율 차이를 회복하며 크게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15일부터 18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조사한 결과에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지율 29%를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의 첫 TV 토론 직후인 6월 말 조사와 비교한다면 바이든 지지율은 당시 22%에서 7%포인트 뛰어오른 겁니다. 5G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10의 개통이 시작된 어제 개통량, 전작인 갤럭시 노트 9 때보다 16%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신업계 자료를 보면 갤럭시 노트 10 사전 예약자 개통이 시작된 첫날 총 개통량은 22만 1,000대 정도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통사별로는 KT가 전작보다 45% 급증한 6만 8,000대, LG U+는 12% 늘어난 4만 8,000대, SK텔레콤은 4% 증가한 10만 5,000대를 개통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번호 이동 건수는 2만 9,180건 정도로 전작보다 2% 줄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변동성 장세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름세를 좀 보여주나 추세를 타나 싶었는데 오늘 시장 장 중반까지만 해도 좀 오름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지수가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인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최근 시장은 급락세까지 이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안한 모습은 역력한데 아무래도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대로 있는 재료들인데 이것들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경기 부양 의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 자체가 지금 부양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긍정적,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고요. 반대로 아래 공포 리세션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분석들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이 나오지 못하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하나하나에 시장이 움직이는 기현상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유럽 쪽은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탈리아의 정치적 변동 상황이 또 생긴 상황입니다. 일본과의 장관급 회동이 오늘 오후에 있을 예정이다라고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외부에 아직까지 시간은 전체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곳에서 지소미아 폐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들 지금 이야기가 나올 예정인데 일본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홍콩의 불안한 정국은 여전합니다. 결국에는 변동성 감안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이런 시장 속에서 박스권 매매 종목별 장세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장중 올라온 부분에 대한 반납, 거래소의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철강 등이 대다수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신주 정도만 지금 좋다고 보여지는데요. 개별 종목 장세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할지 그리고 이번 주말에 있을 잭슨홀 미팅까지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방향성을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1961포인트대입니다. 다시 빨간불을 보여주긴 하는데 지금 1포인트 상승 정도입니다. 일단은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1957 하락 출발해서 1970포인트까지 찍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중국 시장 개장된 뒤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면서 조금씩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코스피가 사실 1890포인트 때부터 지금 올라온 게 그렇게 퍼센테이지로 보면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밀린 부분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힘을 받지 못하고 매물대에서 맞고 지금 내려오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급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또 어제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죠. 기관 외국인 파는데 하루 만에 외국인 또 변심했고요. 연기금만 632억 원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해드렸다시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보합이나 약보합권 전환이 됐고요. 운송장비 역시 빠집니다. 현대차가 12만 5천 원이 살짝 붕괴가 됐네요. 네이버는 오늘도 올라가면서 15만 원 향해 달려갑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셀트리온, SK텔레콤 올라가는 가운데 현대모비스와 신한지주는 빠집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 LG생활건강, 기아차, 삼성 SDI까지 5종목 모두 파란불이고요. 삼성 SDI의 낙폭이 가장 큰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상승폭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610포인트 위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보다 오늘 좀 양호한 모습들 보여지죠. 지금 꾸준하게 615포인트대까지 올라갔다가 마찬가지로 오후 시간에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약보합권 전환까지 됐었는데 코스닥은 낙폭이 장중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변동폭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면 개인, 기관 같이 사고요. 외국인 팝니다. 기관은 연기금리 팔고 투신 금융투자 쪽에선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KMW까지 5종목 모두 올라옵니다. 큰 폭의 상승 나오는 종목은 없지만 1위부터 5위 종목들이 꾸준하게 상승 흐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메디톡스가 큰 폭의 상승, 반대로 같은 섹터인 슈젤은 낙폭이 큽니다. SK머티리얼즈, 스튜디오 드래곤, SFA까지 모두 올라오는데 오늘 반도체 소재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폭이 좋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파라다이스 올라가고요. 솔브레인 올라가고 컴투스 올라갑니다. 원익 IPS도 보합, 강보합권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HLB가 소폭의 조정이 나와줍니다. 원달러 환율 이어가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보시면 1202원대까지 내려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지금 지지가 될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220원대까지 강하게 올라왔던 달러가 지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고요.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은 누그러지면서 아래 공포가 조금은 잦아들면서 달러 약세 쪽으로 지금 흘러가면서 원화는 좀 강해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통신 장비주들 움직임 요즘에 괜찮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흐름 좀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통신 장비 관련돼서 일단 무엇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실적은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무엇보다 국내 관련된 모멘텀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5G가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통신사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에 따른 수혜 관점 쪽에서 대표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상용화 69일 만에 100만 가입자가 돌파가 됐고요. 4G가 81일이었다고 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르게 돌파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연말에는 한 300만이 넘을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일단 투자 관련된 쪽에서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 커버리지나 속도 이런 안정화를 위해서 계속 통신사가 상용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투자는 늘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죠.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도 통신 3사의 설비 투자 비용을 봤더니 2조 원대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5G가 안정화되고 그에 따라서 요금 체계와 함께 충분히 수익성을 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투자가 끝나야 된다라는 관점이라고 하다 보니까 당장 지금 통신사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거의 투자와 마케팅 비용이 같이 들어간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당장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진 못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통신 장비주가 계속 실적의 변화와 함께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일단 상용화 일정이 어느 정도 되고 추가적으로 한 내년 정도까지 이어지게 되면 정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오히려 어떤 유지 보수 관점 쪽에서만 매출과 어떤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해외 쪽에 모멘텀이 있는 쪽을 관심을 돌려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만 본다고 하더라도 국내가 내년이 2020년에서 2025년 갈 때 약 한 10배 정도 커진다고 하게 되면 세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2020년도부터 25년까지 약 한 20배 가까이 성장할 수 있는 더 큰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해외의 수주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통신 장비주들이 앞으로 더 기대감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미국도 한국과 비슷하게 이제 5G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내년 도쿄올림픽, 그리고 유럽도 내년이 상용화 목표,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는 2022년 동계올림픽까지 목표를 하는 쪽으로 갔었을 때 이에 따른 변화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해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모멘텀이 더 크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 2분기 통신장비 업종 내 42개 기업의 매출 합계를 보게 되면 한 24% 증가한 1조 8천억대로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00% 증가한 1,500억대로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IT 장비, 부품, 통신 장비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라는 관점들도 어떤 트렌드의 변화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실적 발표도 양호하게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은 상당히 높지만 반면에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KMW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올라서 연초 대비 한 400%, 오일솔루션이 한 220% 이런 식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기대했던 실적은 나온다란 관점 쪽에서 어떤 관심은 높지만은 일단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차익 매물이 나온 현상들이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다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여전히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주가 흐름들이나 동향을 한번 봤을 때 일단 주가가 올라오긴 했어도 올해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손반영했다는 관점이 있다 보니까 약간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가 완전한 정점은 아니죠.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도 여전히 실적에 대한 변화는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의 성장세까지 생각한다는 부분들과 어떤 해외의 모멘텀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번에 조정을 기회로 삼는 전략들이 더 낫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관심이 있는 종목들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순이익한 실적이 잘 나와서 600억대까지 전망하는데 시가총액이 4,500억대라는 부분들과 함께 또 하나 HCT란 종목이죠. 시험 인증 서비스다 보니까 스마트폰 신제품이 나왔을 때 수혜라든가 그리고 5G 스마트폰 시험 인증을 담당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작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24% 가까이 늘어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실적 대비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관점 쪽에서 관심이 있어야 될 5G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최근에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정유주가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는데 주가 많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전략들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전망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 들어서 WTI가 한 2.6%대 올라오면서 56달러대까지 들어왔고요. 물론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은 예멘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공격이라든가 또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우려되다 보니까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따라서 그에 따른 어떤 그 상품 가격의 반등세를 기대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유가가 올라왔던 대표적인 흐름들이 일시적인 공급 변화, 앞서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수요가 확대가 돼야 정유주의 가장 또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겠죠. 물론 7월달 이후부터 복합정제 마진이 배럴당 7달러대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내년 같은 경우는 국제해사기구의 저황유 규제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들 이런 긍정적인 얘기는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지금 정유주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경기 민감 대형주의 또 하나의 대표주자다.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 이어지고 있는 수출 기조를 봤었을 때 그동안 시장에서 주된 업종으로 자리 잡았던 반도체나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 일단 아직까지 수출 자체가 늘어나지 못하는 모습들 쪽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변화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유주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아직은 여러 가지 시장 분위기가 좀 더 경기 민감주에 대한 선호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돼야 그때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국제유가가 올랐다고 해서 정밀주에 대한 강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정유주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였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가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잭슨홀 미팅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그래서 8월 들어서 좀 계속 지속이 되는 가운데 경기에 대한 우려감과 더불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글로벌 채권 자산은 이제 단기 랠리 속도가 더 빨라지고 그래서 시세에 가속이 붙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해외 시장 쪽에서 이제 과열에 대한 우려 얘기까지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 쪽에서도 비슷한 연결된 또 상품들의 문제점도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간에 글로벌 정책 공조가 채권 시세의 동반 상승이라는 그런 관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표 하나 만들어봤는데 미국하고 독일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입니다. 제가 그림을 만들고선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검은 박스로 표시한 곳이 있습니다. 그 검은 박스로 표시한 곳이 뭐냐면은 7월 25일에 22 통화정책 회의 때 그때 금리 박스권, 그러니까 올해의 박스권을 하단을 이탈하던 그 자리가 나타났었는데 그 당시에 그 박스권 하향 이탈하면서도 추가로 이제 금리가 하락을 하다가 만 것이 22가 금리 동결을 결정했기 때문에 잠시 박스권으로 회귀하는 듯 하다가 8월 들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급격히 커지면서 미국이건 독일이건 금리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박스권 아래로 툭 떨어지고 있는 게 8월 들어서의 모습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그러니까 금리의 수익률 추이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채권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저 정도 이제 가격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저 어느 정도까지가 타당하느냐, 과연 마이너스 금리가 논리적으로 맞느냐 아니냐 이걸 따지기보다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채권 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 흐름에 추종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버블이다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건 훗날에 평가가 되는 것이고 지금은 알 수가 없겠지만 저 정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이제 버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여태까지는 무시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것도 한계에 이르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국채에 대한 버블로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까지 들어섰다. 그리고 쏠림 현상 이후에 대한 우려감이 이미 거론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게 상품 시장에서 저런 걸 한번 겪었고요. 금이네, 오일이네, 이런 것이요. 좀 오래된 얘기 하지만요. 그리고 또 외환 쪽에서도 한번 겪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쳐서 이제 금리 관련 파생 상품 쪽에서 균열음이 발생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BLS 관련한 얘기가 나올 정도이니까 이미 글로벌 자산 시장의 채권 시장발 불안 요인 이쪽이 너무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노이즈가 커지고 있다라는 점. 이 점도 한번 이제 우리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상존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이 갈지 말지를 결정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말씀을 드렸지만 저 정도로 과열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반대로 정책을 틀어버리면 시장의 변동성 위험이 너무 커진다는 점, 그걸 시장 참여자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러한 우려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립 서비스로 시장에다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FRB하고의 의사소통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FRB도 정책적인 방향을 갑자기 바꾸는 그런 달라지는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다만 시장 기대치에 만족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금리나 확률을 보면서 얘기하려고 표 하나 다시 만들었는데 10월 FOMC 회의 금리나 확률의 표입니다. 왜 다음 달에 9월 회의가 있는데 다다음 달 10월 회의 표를 구했느냐? 왜냐하면은 다음 달은 25bp나 금리나 확률이 98.1%고 나머지 쪽엔 다들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5bp나 금리 확률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이 다음 달 회의고 그 다음 달에 10월에 50bp 금리나 10월 말에 열리는 회의 때 50bp 금리나가 표에서 보시듯이 77.6%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다음에 물론 그림은 안 구했지만 저 다음 회의 때는 75bp 금리 인하가 50.4%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그 다음 달, 연말까지 25bp씩 3번 금리 인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FRB가 이러한 기대감을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 때 저런 일정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려는 만무한 것이고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과연 비슷한 코멘트가 나올 수 있을까? 그래야지만 시장이 안정이 될 텐데 그것이 좀 의문점이 드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어제 뉴욕 시장에서 얘기하기를 FRB하고 정부의 정책 풋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러니까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에 이제는 역부족이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것이고 핑크 같은 경우는 무역 분쟁 같은 경우 악재가 조금만 해소돼도 글로벌 국채 금리는 대폭 상승할 것이다.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이걸 듣고 있다라고 보면은 이게 사실을 분석하는 시장 분석이라기보다는 FRB에다 대고 요구한 듯한 해석과 전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FRB가 이 시장의 소리들을 귀담아 듣고 있는 게 뻔할 테고 이번 주 주말 이벤트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적절한 코멘트를 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간절한 바람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태까지의 흐름을 놓고 보면 FRB 쪽에서도 좀 비슷하게 보조를 맞춰주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좀 반등을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제 미국 증시가 좀 하락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흐름 괜찮고요. 글로벌 시장, 우리 시장 역시 오늘도 변동성은 조금 있지만 코스닥 시장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적인 효과가 좀 선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게 좋아요, 이런 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이유를 놓고 봤을 때 시장이 깨지지 않게 하려면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 그거에서 많이 벗어나면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만큼 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상승 전환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 시장은 탄력이 좀 많이 약하죠. 아까 보니까 코스피는 뭐 장중에 마이너스까지도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시장 쪽은 약간 한 달이 건너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약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흐름은 직전 반등을 했었던 5월에 나타났었던 반등 모습하고 지금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조금 바닥을 만들어가는 이런 반등 흐름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표현하자면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주가하고 보조지표 간의 다이버전스 나타났다. 이거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적으로 이 대차 상황이 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점도 관심권이고요. 또 펀더멘탈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닝 시즌이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악재 반영이 한국 시장에서는 대강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과거에 놓고 봤을 때 펀더멘털적으로 어닝 시즌이 마감이 되면서 디커플링이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조정이 나타난 이후에 미국 시장하고 동반해서 상승 시도를 했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반등 시도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해외 시장 쪽을 봐도 다들 이제 비슷하게 5월 말부터 이렇게 좀 반등을 하고 8월 초에 뭐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 동반해서 나타났었는데 미국 시장도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많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초부터 5월까지 상승을 한 다음에 1분기 어닝 시즌이 끝난 다음에 조정이 나타났었던 비율을 보았면은 한 38% 정도가 미국 시장이 빠졌었는데 지금 5월에 바닥치고 8월까지 2분기 어닝 시즌까지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어닝 시즌 중반 넘어서부터 조정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구해보면은 이번에는 거의 그 오름폭의 2배가량 조정을 보였습니다. 62% 좀 넘게 그렇게 조정을 보여서 상대적으로 이번에 조정폭이 좀 큰 것이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쭉 내려왔기 때문에 과매도권역으로 진입을 한 상태고 그래서 미국 시장도 또 반등을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의 모습은 자율 반등 정도의 성격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글로벌 시장 동반 조정 보이고 단기 과매도권 보이는 그 이면 쪽에 이 숏 스퀴즈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이 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한 번 정도 나올 만한 흐름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환매수 성격의 랠리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 시장 쪽으로 포커스를 옮겨왔을 때 상대적으로 공매도가 많았었던 코스닥 시장이 반등 시에 더 탄력적인 회복 모습이 좀 더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12시 기준으로 제가 이번 주 주간 상승률을 구해보니까 코스닥이 3.8% 그리고 코스피가 1.9%에서 2%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딱 2배가 되는 것이죠. 수익률이요. 그래서 한번 이 숏 스퀴즈 한번 바로 연결하면서 제가 예전에도 이런 반등을 만들 대차 잔고의 추이 줄어드는 것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대차 잔고 추이표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8월 6일 저점 이후에 대차 잔고가 코스닥 쪽에서만 줄어든 것이 3,627만 주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듯이 한쪽이 쭉 올라왔다가 지금 쭉 빠져내려오고 있는 것이 대차 잔고가 8월 6일까지 쭉 늘어났다가 그 이후부터 지난주까지 쫙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간 또 좀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전체 잔고, 그러니까 대차 잔고 전체의 비중을 따져봤을 때 늘어났다 줄어났다 한 양이 한 2.8%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표를 만들지 않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간 늘어났다가 좀 약간 줄어드는 모습인데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684만 주가 좀 감소했는데 수량을 보면 딱 절반 정도인데 시장이 더 크니까 영향은 덜하겠죠. 그래서 비율로 따져보면 전체 잔고의 0.9%밖에 줄어들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거의 한 3배 넘게 코스피가 줄어든 양의 3배 넘게 환매수가 들어오니까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형적인 투기적인 공매도가 나타났다가 상환했다가 하는 그런 흐름은 이런 흐름이 보통 짧고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실 중기 투자자에게는 이러한 짧은 대응이 적절하게 좀 대응하기 쉽지 않은 흐름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한번 이런 관련된 코멘트, 외국계 증권사의 코멘트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노무라 증권 쪽에서 얘기한 게 경기 침체 신호가 발생 이후에 매도세가 급증한 다음에 이 매도세에 공매도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로부터 한 1, 2주 이후에 숏 스퀴즈 랠리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 시장은 이미 7월 말부터 이 공매도하고 대차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환할 만한 타이밍에 들어선 것이고 또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도 금주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좀 한 발 빠르게 동반 반등이 나타날 수가 있는 시점으로 들어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에 나타나는 반등의 성격이 그러한 성격이라고 본다면 너무 큰 기대를 할 수는 없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대응 전략에 있어서 이런 숏 스퀴즈 랠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좀 맞춰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한데 기술적으로 지표적으로 단기적인 상승일 확률이 높고 대세적으로 추세가 완벽하게 돌았다 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런 부분을 대표님 좀 종합적으로 봐서 전략들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반등에 맞춘 단기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반등을 했다가 바닥을 만드는 것은 항상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좀 조정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재발락이 나타날 것이다. 그걸 좀 인식하고 대응하자라는 것인데 사실 실전적으로 여기서 현금화를 해가지고 그걸 대응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수 변동 밴드를 생각할 때 하향된 점을 인식을 한다면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1850에서 2050포인트 이 밴드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번에 반등이 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고 바닥을 다지는 모습으로 이어진다면은 2,000포인트 부근까지는 좀 이번에는 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향후 재발락의 조정 시에 전저점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바닥 확인 과정으로 들어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반등이 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나타나는 모습보다는 결국 잭슨홀 미팅 다음에 어느 정도의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나오는 반등의 강도가 강한 그런 모습으로 이어져야지만 바닥 다지기가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하고 시기상으로 이 8월 말 연준 자산 축소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동성 완화가 이 잭슨홀 미팅에서도 코멘트가 좀 좋게 나오고 현실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연결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국채 시장의 변화 추이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채 시장의 변화가 어떤 국채 시장이 망가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위험 자산 쪽으로 관심이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는 그냥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식으로 지나가는 이벤트로 쉽게 볼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그 다음에 9월 미국채 발행 대량으로 발행되는 그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급등락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상승 전환 당장 보기는 좀 미흡한 주변 환경 요인이 지속되겠지만 완급 조절 차원으로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어지려고 한다면은 이번 주 이후에 더 강한 반등이 나타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을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9월 중순까지가 좀 만들어지고 9월 말 10월 초에 프리어닝 시즌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려고 한다면은 기업 실적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번 주 후반부터 10월 초까지 그러한 일정으로 흐름이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좀 체크하면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결국에 반도체 중심의 IT가 9월 중순 이후에 시장 반전을 기대하는 그런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9월 중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조정, 다시 재발락 조정 구간에서 이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면서 반전을 감안한 투자일 경우에는 반등 이후에 바닥 찾는 조정에서 일정 부분 이쪽에 대한 포트 편입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의 전략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SPM의 김형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